당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당신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막장 중의 막장, 막장 끝판왕입니다. 화가 많으시거나 정의감에 충분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이 가정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건 아버지와 장모의 은밀한 만남이 발각되면서부터였어요. 43세 민준 씨는 중견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대형 건설사 프로젝트를 맡아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온 평범한 가장이었죠. 아내 수연 씨는 전직 필라테스 강사 출신으로 결혼 후에는 가정에 전념하며 9살 딸 서연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평화로운 가정이었습니다. 민준 씨에게는 70살의 아버지 태식 씨가 계셨어요. 전직 고등학교 교상 선생님이셨던 태식 씨는 3년 전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지내고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태식 씨가 집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이후로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셨어요.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다는 판단에 민준 씨는 아버지를 모시기로 결심했죠. 놀라운 건 아내 수연 씨의 태도였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동의했거든요. 그렇게 태식 씨는 아들 레위와 손녀 서연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수연 씨는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아침마다 시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식사는 소화하기 편한 음식으로 따로 준비했죠. 물리치료 병원 동행은 물론이고 주말이면 서연이와 함께 할아버지 산책을 도왔습니다. 민준 씨는 아내가 자랑스러웠어요. 동료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죠. 우리 아내가 정말 효부예요 라고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수연 씨의 어머니 정희 씨였어요. 남편을 3년 전에 여인 65세 정희 씨는 단아하고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딸이 시아버지까지 모시게 되자 정희 씨는 자주 집을 방문해 돕기 시작했어요. 태식 씨의 병간호를 도우면서 두 어른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옛날 교육 이야기를 나누고 둘 다 책을 좋아해서 문학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기도 했죠. 민준 씨는 두 어른이 친하게 지내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더 밝아지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이상한 신호가 포착된 건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설계 마감에 쫓겨 회사에서 철야 작업을 하다가 새벽 2시쯤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섰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거실로 들어선 민준 씨는 눈앞의 장면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태식 씨와 장모 정희 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분위기가 묘하게 친밀했죠. 두 사람은 민준 씨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고 복도에서 얼른 나온 수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장모님이 낮에 오셨다가 너무 늦어져서 자고 가시기로 했다고 잠이 안 와서 두 분이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계셨다고요. 민준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피곤하기도 했고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그 후로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의 방문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아버지는 장모님이 오시는 날이면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셨어요. 면도도 깔끔하게 하시고 향수까지 뿌리시더군요. 70 노인이 말이죠. 결정적 순간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민준 씨는 아버지의 통장 정리를 도와드리다가 눈에 띄는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한강변 호텔 레스토랑 38만 원. 아버지는 옛날 제자들과의 모임이라고 설명했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민준 씨가 아내에게 물었을 때 수연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두 분 다 혼자 쉬고 외로우니까 친해지는 거 아니냐고, 그게 나쁜 건가 하고요. 민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괜한 걱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곧 그의 눈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2주 후 민준 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딸 서연이와 명화를 보러 가기로 했던 계획이 취소됐어요. 서연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거든요. 집에서 쉬기로 한 민준 씨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장모님과 함께 병원 검진을 가신다고 했었죠. 병원 잘 다녀오셨나 싶어 전화를 걸었는데 아버지도 장모님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방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아, 휴대폰을 두고 가셨구나. 민준 씨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장모 정희 씨였습니다. 오늘 나올 수 있어요? 지난번 그 호텔로 올까요? 민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심코 문자 대화창을 열어보니 경악했죠. 어제 만나서 행복했어요.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와요. 조심해야 해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아버지와 장모님이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 씨는 곧바로 아내에게 연락했고 30분 후 집에 도착한 수연 씨도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부는 곧바로 차를 타고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문자에 나온 그 호텔은 한강변의 프라이빗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통장 내역에 나왔던 바로 그곳이었죠. 오후 5시. 민준 씨 부부는 호텔 근처에 차를 세우고 봤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나오는 아버지 태식 씨와 장모 정희 씨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태식 씨가 정희 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정희 씨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차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다가갔고 태식 씨와 정희 씨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죠. 두 사람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네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 씨가 따져 물었을 때 태식 씨는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석 달이 됐다고요. 석 달 동안이나 그들은 만나온 겁니다. 수연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은 안 하냐고. 정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너무 외로웠다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요. 민준 씨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된 어머니 생각은 안 하냐고요. 태식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자신도 외로웠다고,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고 정희 씨도 나처럼 혼자였고 서로를 위로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요. 결국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요. 그날 이후 집안에는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수연 씨도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죠. 장모님은 다시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어색한 명절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 4개월이 흘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어요. 아버지는 예전보다 더 조용해지셨고 민준 씨도 일에 더 몰두했죠. 수연 씨는 여전히 시아버지를 돌보며 집안일을 했지만 예전처럼 밝지는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가끔 생각했어요. 시간이 약이겠지, 조금씩 나아지겠지 하고요. 그런데 운명은 또 한 번 민준 씨를 시험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원래는 수요일에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미팅이 하루 일찍 끝나서 화요일 저녁에 집으로 향하게 됐죠. 민준 씨는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딸 서연이와 일찍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 근처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우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 익숙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눈을 의심했어요. 아내 수현 씨와 아버지 태식 씨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아니, 걷고 있다기보다는 거의 붙어서 걷고 있었죠. 수현 씨가 태식 씨의 팔을 살짝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죠. 민준 씨는 급히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수현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민준 씨가 왜 벌써 왔냐고 물었을 때 수연 씨는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아버님과 계속 어색하게 지내면 자신만 손해니까 관계 회복 좀 해보려고 마트에 자취 다녀오는 길이라고요. 당신도 원했잖냐고,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지내는 거라고요. 수연 씨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태식 씨도 며느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줘서 고마웠다고 거들었어요. 민준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낮에 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두 사람의 표정, 거리, 분위기,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는 바람에 아버지의 차를 빌려 쓰게 됐어요. 차를 청소하던 중 조수석 서랍에서 고급 주얼리 브랜드 쇼핑백을 발견했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영수증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280만 원. 구매 날짜는 2주 전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아버지께 물었을 때 태식 씨는 옛날 제자 결혼 선물로 산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선물이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요. 역시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찝찝함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민준 씨는 우연히 아내 드레스룸을 지나가게 됐는데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안에 주얼리 케이스가 보였어요. 그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케이스가요. 민준 씨는 케이스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정확히 아버지 차에서 봤던 브랜드의 목걸이였습니다. 샤워를 마친 수연 씨가 드레스룸으로 들어왔을 때 민준 씨는 목걸이를 들어 보였죠. 수연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다고 말했어요. 280만 원짜리 목걸이를 친구가 줬다고요. 민준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그날 이후로 민준 씨는 반차를 시작했어요. 아내의 행동, 아버지의 행동, 두 사람의 관계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어요. 어느 날 수연 씨가 급히 외출하면서 가방을 두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민준 씨가 가방을 들고 쫓아가려다가 가방이 열리면서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갑, 핸드폰 충전기, 화장품, 그리고 호텔 카드키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더 플로자 호텔. 고급 호텔이었죠. 민준 씨는 최근에 아내와 호텔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왜 아내 가방에 호텔 카드키가 있는 걸까요? 민준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그날 밤 민준 씨는 결심했어요.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한다고요. 다음날 민준 씨는 소형 녹음기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집안 곳곳에 조심스럽게 설치했죠. 거실, 아버지 방 근처, 그리고 자신의 침실에도요. 제발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어.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사흘 후 민준 씨가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집에 일찍 돌아온 날이었어요. 조용한 집안, 민준 씨는 침대로 향해 침대 밑에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생 버튼을 눌렀죠.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여기는 안전해요. 민준이는 저녁 늦게 들어온대요. 아내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이번엔 절대 들키면 안 돼. 아버지 태식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알아요. 그때처럼만 조심하면 돼요. 정의하고 일 때는 내가 방심했어. 이젠 그러지 않을 거야. 민준 씨는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뒤로 들리는 소리들. 민준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침대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가. 민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고 집에 돌아와도 아내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어린 딸 서연이가 아빠 어디 아프냐고 물어도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확실히 해야 해. 금요일 저녁 민준 씨는 서연이를 친구 집에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거실 불을 켰어요. 거실에는 아버지와 아내가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민준 씨는 노트북을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기는 안전해요. 민준이는 저녁 늦게 들어온대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이번엔 절대 들키면 안 돼. 녹음이 흘러나오는 순간 아버지와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민준 씨는 조용히 하지만 차갑게 물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뭡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 씨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 태식 씨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대답하세요. 두 분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때 태식 씨가 입을 열었어요. 수연이가 먼저였다고. 수연이가 자신을 유혹했다고요. 수연 씨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버님이 자신을 협박했다고요.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결국 수연 씨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이랬어요. 수연 씨는 1년 전부터 필라테스 센터 공동 창업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고 6개월 전쯤에 태식 씨가 우연히 수연이가 낯선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죠. 다음날 태식 씨는 수연을 조용히 불러냈어요. 어제 봤다고 민준이한테 말하면 이혼이고 서연이는 어쩔 거냐고. 수연은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태식 씨가 제안했죠. 네 비밀 지켜줄 테니까 나도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요. 수연은 딸과 가정을 지키려고 태식 씨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처음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졌다고. 그냥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비참한 웃음을 웃었어요. 익숙해졌다고? 내 아버지랑 자는 게 익숙해졌어?
그리고 장모와의 관계를 물었을 때 태식 씨는 장모님은 정말 외로움 때문이었다고, 수연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녹음에는 정희하고 일 때는 내가 방심했어라는 말이 나왔죠. 수연 씨는 조용히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이 장모님 일이 들통나면 자신의 불륜도 말하겠다고 해서 입 다물고 있었다고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장모와 불륜을 저질렀고 며느리의 불륜을 목격한 후 그것을 빌미로 며느리와도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수연 씨는 처음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결국 그 관계를 받아들이고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민준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모두 거짓이었어요. 이제 끝입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두 분 다 이 집에서 나가세요. 당장! 그날 밤 민준 씨는 아버지와 아내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태직 씨는 짐을 꾸려 근처 모텔로, 수연 씨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민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친구 집에 있던 딸 서연이가 돌아왔어요. 엄마는 어디 있냐고, 할아버지는 언제 오냐고 물었죠. 민준 씨는 딸을 꼭 안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아빠가 잘 설명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연 씨가 민준 씨를 찾아왔어요. 얘기 좀 하자며 애원했죠. 하지만 민준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 얘기 없다고,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내겠다고요. 수연 씨는 민준 씨의 팔을 잡으며 빌었습니다.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하지만 민준 씨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서연이 생각은 당신이 먼저 했어야 한다고. 다른 남자랑 바람 필 때, 내 아버지랑 잘 때, 그때 서연이 생각했어야 한다고 말했죠. 수연 씨는 계속 변명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필라테스 센터도 대출받아서 한 건데 라고요. 그리고 서연이는 원래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도 했어요. 민준 씨는 헛웃음으로 웃었습니다. 그게 지금 할 말이냐고, 서연이 양육권은 절대 안 넘겨준다고, 증거는 다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민준 씨는 수연 씨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상기시켜줬습니다. 익숙해졌다고 했다고요. 내 아버지랑 자는 게 익숙해졌다고 했다고요. 처음엔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 후에는 선택권이 있었다고. 나한테 말할 수도 있었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는데 당신은 그 관계를 받아들였다고. 아니, 익숙해져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라고요. 민준 씨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결국 후회할 거요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민준 씨는 아버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서연이도 만나지 말라고 통보했죠. 태직 씨는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지만 민준 씨는 단호했습니다. 용서는 못한다고, 아버지가 하신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아버지는 지방 요양시설로 가시라고, 비용은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모 정희 씨에게는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어머님은 피해자라고, 아버지가 어머님도 이용한 거라고, 자신은 어머님을 탓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당분간은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민준 씨는 녹음 파일, 호텔 영수증, 문자 내역, 목걸이 영수증 등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판사는 수연 씨의 유책을 인정했죠. 위자료 5천만 원, 양육권은 민준 씨에게, 면접 교섭권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됐습니다. 민준 씨는 수연 씨의 불륜 상대였던 필라테스 강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 남자는 결국 합의금을 지급했어요. 아버지 태직 씨는 지방의 작은 요양시설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준 씨는 매달 비용만 보냈을 뿐이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혼 판결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는 딸 서연이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자기 방이 생긴 게 너무 좋아하며 방방 뛰었죠. 민준 씨는 딸을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언제 오냐고요? 민준 씨는 최대한 쉽게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 거라고. 한 달에 한 번은 만날 수 있지만 같이 살 순 없다고. 엄마가 아빠한테 많이 아픈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요. 주말이 되면 민준 씨는 서연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빵을 만들고 자전거를 타고 영화를 보러 갔죠. 평일 저녁에는 서연이와 함께 숙제를 하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준 씨는 서연이와 함께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그린 그림에는 아빠와 자신이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도 종이를 펼쳐 건물을 그리기 시작했죠. 설계하는 습관 때문인지 선이 또렷하고 정확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어요. 저는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랑 많이 놀아주는 사람이요. 민준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아빠도 서연이 같은 딸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그날 저녁 서연이를 재운 후 민준 씨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아버지와 장모의 불륜, 아내의 배신, 그리고 아버지와 아내의 금지된 관계,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민준 씨는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희망이 있었죠. 민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서연이한테 정직한 아빠가 되어줄 거야. 진짜 사람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줄 거야. 아직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완전히 회복될 거라 믿었습니다. 민준 씨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민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 사랑한다는 말 뒤에 숨은 이기심, 외로움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배신은 선택이고 책임이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정직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배신당했다면 용서할 수 없는 것도 괜찮아요.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 많은 응원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